이번 수업 시간은 통합사회 A 1학기 수행평가 중에 이제 독후감이 있는데요. 그 독후감이 그동안 여러분이 써왔던 그런 평범한 독후감이 아니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독후감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의식으로 독후감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필독서, 동북고 교과융합 프로젝트 필독서가 이제 초예측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거 8명의 세계적인 석학한테 인류의 미래를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출할 거니까 이제 학번과 이름을 쓰시고요. 자,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기 바랍니다. 총 8개 장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유발 하라리가 나옵니다. 자, 유발 하라리 이분은 이제 책에서 보면 1장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 어쩌면 40억 년 역사의 유기 생명체 시대가 곧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무기 생명체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30년 안에 우리가 내릴 수많은 결정은 단순히 정치판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미래 자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자, 이런 타이틀 아래에 이제 책이 이제 내용이 쭉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을 때 이 관점에서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구절을 읽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저의 이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찾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두 번째 장은 이제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각국 시장이 단일한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가운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 붕괴, 이제 문명의 붕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상가입니다. 문명이 이제 붕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현재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곧 문명이 이제 붕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동북고 교과융합 프로젝트 주제인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에는 이런 책을 읽으면 그냥 단순하게 요약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학교까지 이렇게 했고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약간 수준 높이 합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약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 자, 다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라는 그런 교과융합 프로젝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이제 3장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닉 보스트롬,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4장은 린다 그레튼, 이제 100세 시대,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서 이제 심각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어떤 사회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 중에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다양성하고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 입장에서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거 3개씩 요약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장은 다니엘 코엔의 이제 기술과 인간과 행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역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구절을 3개 정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조앤 윌리엄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죠.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뭐 도널드 트럼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에 7번째는 넬 페인터,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역시 이 내용도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거 3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핵 없는 동북아는 이제 가능할 것이냐. 예. 그래서 지금 남북한하고 미국과 북한의 이제 관계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잠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내용들 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총 8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준비가 잘 되면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독후감을 실제로 쓰는 시간, 1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독후감 쓰기 위해서 요것과 관련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면 이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학교에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 평가가 되는 독후감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쪽까지 1쪽과 이쪽은 이걸 평가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 여러분이 책을 읽으란 얘기고, 그리고 총 이제 8개가 있는데 다양성과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면 어디에 다양성이 있고 어디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잘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세히 찾아낸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 오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특정한 시간에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이제 평가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을 찾는 거예요. 지금 총 앞에 8명의 이제 저자들이 쓴 내용 중에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들 여기 다 각각 3개를 썼잖아요. 예. 총 몇 개 썼습니까? 38, 24, 24개를 쓴 거예요. 이 24개 중에 진짜 의미 있는 거 3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3명의 저자, 1, 2, 3, 3명의 저자에서 각각 의미 있는 것을 30자 내로 요약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게 인상 깊은지 이유를 50자 정도로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독후감 쓰는 활동. 두 번째, 각각의 이제 저자 입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제레드 다이아몬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뭐라고 얘기냐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거 너무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비판한 내용을 이제 50자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번째 혹은 뭐 7번째 저자 여기 이름을 쓰세요. 여기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쓰시고 그 사람의 주장, 저출산 고령화는 너무 좋다. 굿. 이렇게 쓰고 그걸 비판한 내용 각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쓰실 거고요.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표. 예. 자, 나의 진로 문제의식을 쓴다.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제 진로 탐구하고 실행 과정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100자 정도로 이제 적습니다. 나는 이제 건축공학자로 건축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 내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어 실력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떤 친구들은 진로 자체가 없어. 나는 무슨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하는 내용을 100자 정도로 적습니다. 한 석 줄 정도 적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1과 2번에서 작성한 내용이 자신의 진로 문제의식 탐구에 도움이 된 내용을 200자 정도로 적습니다. 자, 1과 2번은 뭡니까? 여기.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은 거 찾았죠. 다음에 저자 입장을 비판적으로 읽었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여기에 적습니다. 이 진로는 여러분의 이 진로를 적는 거죠. 건축이면 건축, 없으면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입장에서 200자 정도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나 더 탐구, 그래서 이런 거 좀 더 재밌어서 공부했거나, 혹은 아직은 공부는 안 했지만 앞으로 탐구하고 싶은 활동을 3개 정도 적습니다. 조사를 한다든가, 더욱 심층적인 탐구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거나, 어디 찾아가 보고 싶거나, 관련 책을 또 찾아서 읽거나 이런 내용들을 3개 정도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한 지금까지의 독후 활동을 통해 생겨난 궁금증을 질문 형태로 3개 만들기. 예. 그래서 각자 질문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질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학습지, 자, 학습지 다운로드 그 방에다가 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질문을 만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3쪽 이게 여러분이 이제 평가예요. 이게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끝나고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1시간 동안에 쭉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이 10점 만점이죠. 이게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몇 개를 쭉쭉쭉 다 있어요. 루브릭이 다 있습니다. 루브릭이는 채점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변별력이 있는 건 이거 3번과 4번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작성했는가 그냥 평범한가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배점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납니다. 나머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제가 웬만하면 점수 주고요. 독창적인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의성, 독창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기억나시죠? 그래서 준비, 예비 단계,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해오고 이것을 준비한 요 1쪽과 2쪽을 여러분 집에서 다 책을 읽고 이것을 가지고 1쪽과 2쪽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실제 독후감을 쓴다는 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